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 킵초게의 고향이자 빅5의 고향 그리고 실리콘 사바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곳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동아프리카의 심장 케냐입니다. 케냐 출신 선수들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쓰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빅5는 사자, 표범, 코끼리, 콧불소, 물소를 뜻하는데요. 케냐의 사파리 명소인 마사이마라는 이 동물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면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케냐는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엠페사의 탄생지이자 구글,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하는 아프리카의 기술 혁신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나라 케냐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4일 미국 일부 지역에선 주지사와 시장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 뉴욕인데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전역에서 지방정부 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뽑는 일반 선거 본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4일 치러졌습니다. 전국 선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뉴욕시로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가 승리하면 뉴욕시는 처음으로 무슬림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뉴욕시와 달리 뉴저지와 버지니아주 지사 선거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9개월여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 정지 상태 셧다운에 돌입한 지 3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5일 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이전에 해결이 안 되면 이번 셧다운 사태는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데요. 미국 교통부는 미 전역의 하늘길을 통제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비상기금을 사용해 지원을 일단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독자 제재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도 유엔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불발 이후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입 후보국들의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반부패 척결 등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부패 척결과 법치주의 존중 등은 EU가 가입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8년까지 EU 가입을 완료하길 바라는데요. 부문별 협상이 친러시아 성향의 회원국인 헝가리의 반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일 99,306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10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6월에 이스라엘발 중동 위기가 고조된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 6,210.5달러 대비 21% 급락한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인공지능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 가상화폐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첫 번째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마 개표가 또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뉴스가 1시간 전쯤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를 현재는 공화당인데 이제 민주당이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에버게일 스펜버거 전 연방 하원 의원 민주당 후보인데요.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소식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첫 번째 키워드가 자본주의 수도를 사회주의자가 운영할 것인가. 네, 자본주의 네. 수도는 뉴욕이고요. 네. 사회주의자는 맘다니 지금 뉴욕시장 후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치러지는 미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뉴욕시장 자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34세인 뉴욕주 하원 의원 조람 맘다니가 과연 시장이 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단 6월에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주택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와 무상보육, 부유세 신설 같은 진보 공약을 내세워서 거물 정치인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뉴욕시가 오늘 자본주의 수도를 사회주의자가 운영할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가 지지율이 40%입니다. 네. 2위가 쿠오모 전 주지사인데 좀 여유 있게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변이 없다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당선되면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인도계 미국인 시장이 되는데요. 이 맘다니가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뉴욕으로 이주해서 뉴욕에서 대학을 마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전형적인 엘리트 가정 출신이지만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기반의 사회적인 소유를 통해서 공정과 평등,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이념인데요. 그래서 이런 철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와 무상보육 뭐 이런 핵심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뉴욕도 물가가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거든요. 원래도 비싼 네, 곳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계비 부담이 더 커지면서 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맞물려서 지금 젊은 세대와 서민층이 절대적으로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계에 입문한 지 5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좀 정치 신인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구가 800만 명이나 되고 연간 예산이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조 원이나 되는 뉴욕을 이끌 역량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아직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진 좌파적 색채,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맘다니가 만약에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우클릭 기류를 보여온 미국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뉴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보 실험이 워싱턴 DC까지 흔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는 공산주의자 이렇게 여러 번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선되면 뉴욕시 지원 예산을 감축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근데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뭐 반이민 정책, 다양성 정책 이런 걸 폐기한 거에 대해서 반발이 일었는데 그래서 뉴욕에서 맘다니 열풍이 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계속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이 여기서 이기면 지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당내에서 노선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급진적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맘다니가 당선하면 민주당 안에서 전반적으로 좌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참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첫 네. 이제 평가적인 성격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서 지금 뉴욕시장 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왜 개입을 하게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네, 부동산 네. 사업을 하고 그렇죠. 뉴요커죠 전형적인. 네, 선거 전날인 3일에 공화당의 슬리와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인 쿠오모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진 않기 때문이고 네. 자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슬리와에게 투표하면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 쿠오모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쿠오모 후보가 사실 민주당 소속으로 3선이나 뉴욕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소홀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거든요. 대개 이러면 싫어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맘다니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쿠오모를 지지하게 된 건 최근에 맘다니 후보랑 쿠오모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오. 아틀라스 인텔이 10월 31일에서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네. 맘다니 후보 지지율이 43.9%, 쿠오모 후보가 39.4%, 4.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많이 줄었네요. 네, 지난달 25일에서 30일까지 조사했을 때는 격차가 6.6%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좁혀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번 뉴욕시장 선거가 경험은 없지만 선심성 공약을 내온 젊은 민주당 후보 맘다니 그리고 연륜은 갖췄지만 노회한 기성 정치인 쿠오모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쿠오모 후보는 성추행 의혹 때문에 주지사에서 하차를 했다라는 게 큰 약점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맘다니냐 쿠오모냐 이렇게 약간 갈려 있거든요. 사전 투표 열기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서 이번 달 2일까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총 73만 5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선거 때보다 4배나 더 많아진 숫자라고 합니다. 네,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네.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별이 된 역대 최강 부통령. 네, 아들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설계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3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심장 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생전에 5번이나 심근경색을 겪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심장 질환을 알아왔었는데요. 1941년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된 와이오밍주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1968년 럼스펠드 당시 하원 의원 밑에서 일하면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요. 의회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특히 포드 정권이었던 1975년에 34세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됐는데요. 이게 당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후에 와이오밍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여러 번 지냈고요. 아버지 부시 정권 때 4년여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아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그 전까지 대부분의 부통령은 큰 실권이 없었거든요. 이 체니 전 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주도한 실세형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실질적인 최고 운영 책임자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NN이 미국 현대 시기에서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도 설계를 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테러와 전쟁을 벌일 때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 고문을 하는 반인권적인 문제가 드러났고요. 네.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네. 미국의 신보수주의인 네오콘의 원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오콘과 군산 복합체를 비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의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작년 대선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밀었어요. 네. 그리고 장녀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이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니 부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이 체니 전 부통령의 부고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전직 부통령 사망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미국 정치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채찍을 대령하라. 네, 작두가 아니라 채찍을 대령해야 되는 나라 네. 싱가포르인데요.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사기 범죄를 벌이다가 잡히면 무조건 태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오. 4일자로 싱가포르 의회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네.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의무적으로 최소 태형 6대에서 최대 24대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사기 범행에 대포 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했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이요. 사기 범죄가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인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가 19만 건이나 보고가 됐고요. 네. 피해 액수가 약 37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4조 8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작년에 사기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조 2,100억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올해부터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싱가포르이 사실 뭐 엄격한 처벌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물 파손 같은 좀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요. 네. 길거리에 껌을 버려도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태형 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1871년에 형사소송 법령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도화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성 범죄자 중에 네. 이 태형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고요. 아, 여성이나 50세 이상 남성 또는 사형수는 태형에서 면제가 되는데 최대 태형 처벌 숫자도 24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살인율이요. 지금 인구 10만 명당 0.2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이 네. 뭐 벌금, 뭐 네. 징역 이게 아니라 태형이라고 네네네. 하니까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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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키워드 공부는 누가 하나? 라는 우려가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청년층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달 말에 영국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만 21세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12.7파운드 약 23,900원으로 4%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시급의 약
2.3배에 달하는 임금이거든요. 네, 네. 이게 주 40시간 기준 최저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5,380에서 26,420파운드인데 우리 돈으로 4,770만 원에서 4,960만 원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이제 연봉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영국의 최저임금이 올해 4월에 이미 6.7% 인상됐는데 여기에서 4%를 더 올린다는 게 영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영국 매체들은 고용시장에서 대학 졸업과 전문기술 습득이 주는 소득 프리미엄을 사실상 없애는 격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영국의 금융과 법률 서비스 기업의 연봉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누가 4만 5천 파운드 약 8,4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대학에 가겠느냐 이런 비판인데요. 네. 실제로 현재 금융과 전문 서비스 분야 대졸자 연봉이 우리 돈으로 4,835만 원, 중간직은 6,200만 원, 최고는 1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일부 중소 로펌의 대졸자 초봉이 지금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연봉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권과 전문직 기업들에서는 장시간 업무도 제한하고 비급여 복지 제도를 재검토하고 좀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임금 격차를 좀 좁히라고 규제 당국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낮은 직급이 아니라 상위 직급만 올라가는 왜곡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건비 압박을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회계 감사와 컨설팅 같은 중간 규모의 전문직 부분이 인건비 압박을 받게 되면 자동화된다던가 해외로 외주화를 하는 게 급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이지 않는 위험.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전기차에 있는 전자식 문고리로 꼽힙니다. 네,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 안에 갇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로 숨진 바우어 부부의 유족이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테슬라 차량의 문이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데 충돌을 해서 배터리가 손상이 되니까 문이 안 열렸다. 이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차 문을 열 때 이제 전자식 도어 손잡이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전자식이면 평소에는 차체 안에 파묻혀 있어요. 안 보여요. 네, 그리고 타고 내릴 때만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공기 저항을 줄여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꺼낼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능 구현하는 건 좋지만 네. 자동차는 이제 안전을 최우선해야 안전도, 된다. 라면서 이걸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부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프레디 펜더의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함께 듣겠습니다. If he brings you happiness, then I wish you both the best. It's your happiness that matters most of all. But if he ever breaks your heart, if the teardrop ever start, I'll be there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Si te quiere de verdad y te da felicidad, te deseo lo más bueno para los dos. Pero si te hace llorar,
a mí me puedes hablar y estaré contigo cuando triste estás. I'll be there anytime you need me by your side to drive away every teardrop that you cry. And if he ever leaves you blue, just remember I love you, and I'll be there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And I'll be the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해 국정운영 관련 민심평가의 풍향계로 주목받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주지사 자리를 탈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몸살의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딴 외교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단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네받은 통일교 선물 중 샤넬 가방 2점을 김 씨가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합니다. 장 초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넘게 폭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 4,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운용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5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 오늘은 케냐에서 오신 필리스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저희 지난 한글날 특집 때 또 네. 함께해 주셨었는데 오늘 케냐가 너무나 궁금해서 또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고요. 제가 네. 지난번에 아무래도 에바시하고 가를로스 아니 그분들은 거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도 워낙... 비교가 원하지 않아도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스스로 제 실력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너무 긴장이 됐어요. 제가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예, 필리스 씨도 한국어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보니까 저도 이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어, 들었고. 그러셨군요. 네. 네. 혹시 그 한글날 특집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온 필리스 왕게치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 오신 게 2011년. 네. 그러면 시간 이천- 꽤 되셨네요. 네, 근데 중간에 5년 동안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네네. 네, 제가 2011년에 왔다가 네. 학부하고 석사를 마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2019년에 다시 케냐로 갔다가 이제 그러셨군요. 예, 제가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로비 세종학당에서 들어갔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들어간 이유는 제가 나이로비에서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그 대학교로 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내 인생을 네. 뭔가 해야 된다라는 스스로 생각이 스스로 해야겠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장에 한번 연극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활동을 하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나이로비 시내에서 네.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종학당. 그거 세종학당이어서 네.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냥 들어갔고 공부하다가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말해주신 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네. 한국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노력을 그렇죠. 하셨을까. 그리고 예. 약간의 좀 재능도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고요. 그래도 네. 한국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그전에. 몰랐어요. 그전은 한국에 대해서 몰랐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오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는 제 친구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대부분 케냐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데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네, 다들 예. 왜 한국이에요? 부모님들도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부모님 반대를 하다가 선생님 가서 이제 설득을 시키고 한국은 이런 나라다. 네. 가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충분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 거를 이제 설득을 시켜서 제가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케냐에서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로 한국에 오셔서 보신 한국이 좀 많이 다르던가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전엔 본 거는 GBS라는 그 방송국이 있어요. 케냐에 케냐에. GBS라는 GBS. 네. 그 GBS 제 생각에 한국인이 만든 그 방송국인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본 게 이 주몽하고 네네. 바람의 바람의 화원. 화원. 네, 화원. 주로 사극을 많이 보셨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네. 얼마나 놀라웠어요. 공항부터 그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를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복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한복 입고 있을 줄 아셨군요. 맞아요. 옷을 입긴 하지만 이런 옷을 입긴 한다는 생각이 알고 있었는데 네. 대부분이 한복을 입을 거라고 입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얼마나 너무 다르니까 네. 시설이 다 교통도 그렇고 뭐 버스도 너무 다양해서 도로도 다 네. 빨리 보여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오히려 좀 낯설게 느껴지셨을 것 같기도 낯설었어요, 하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케냐 나이로비에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나이로비에서 네. 왔어요. 네. 케냐는 어떤 나라인가요? 케냐 아주
케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예, 예. 동쪽에 있고. 전체 대륙을 생각해 보면 예,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은 동쪽에 있고 케냐의 옆 나라들이 우간다, 단자니아, 그 다음에 루안다, 부룬디 그렇게 가까운 나라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케냐 수도는 나이로비 있고 그 다음에 몬바사도 이제 세 번째 네. 수도 도시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케냐는 그 나이로비 케냐 전체 인구를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 한국하고 비슷해요. 예, 땅이 넓긴 한데 네. 그 인구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비슷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몬바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몬바사는 이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이로비는 서울이고 네, 그리고 네. 나이바샤하고 난유키 다른 도시가 있는데 네. 그거 아마 뭐라고 인천? 인천 같은 도시로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동쪽이 이제 인도양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인도양이 이제 몬바사 쪽이에요. 네, 네. 그쪽이 거기가 이제 이제 몬바사. 해안 도시가 되는 도시. 거고. 예, 예, 네. 예. 또 호수도 있고. 호수는 이제 키스무 쪽 위쪽으로 네. 있어요. 서쪽은 서쪽. 큰 호수가 있죠. 네네. 네. 그 키스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우간다하고 케냐 이렇게 가운데 중간에 이제 내려가는 호수가 그렇군요. 있어요. 레이크 네. 빅토리아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도 좀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케냐 하면 이제 뭐 야생동물, 네. 사파리. 네. 그래서 마사이마라 아마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 네. 가보셨나요? 제가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보게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에 건설 설계 같은 거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어요. 마사이마라에 그런 설계를 하시다가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관광객들이 즐겨 할 수 있는 네. 식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셨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그 현지인으로 예. 그렇게 즐겼는데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드라이브를 하고 한번 돌면서 네. 동물을 이제 구경을 하고 근데 다 못 볼 수는 없어서 워낙 넓죠? 넓어서 한 이틀, 3일 정도 잡아야 그렇게 드라이브를 볼 수 있어요. 예. 네. 대자연 직접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만약에 너무 럭키를 하시면 네. 이렇게 사자를 직접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저희 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물론 위험하지 않죠? 네. 차 타고 이제 그 와. 관광 트럭가 있잖아요. 네네. 위에 이제 열려 있는 거. 아. 예,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천천히 와. 드라이브를 하면서 천천히 다 보는 거예요. 예. 네. 사자들이 걷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예. 사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예. 그때 아마 저도 사자를 처음 보는 게였어요. 네네. 그래서 케냐 사람인으로서 아주 성인 그러게요. 때 이것도 봤는데. 저희가 약간 선입견 같은 거예요. 케냐 네. 분들은 그냥 다 항상 보시는 줄 알고 맞아요. 그런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줄 알고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케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사자나 뭐 코끼리, 네, 코끼리. 기르는 보기 쉽긴 뭐 기린은 조금 쉬워요. 볼 수 있어요. 기르는 어. 나이로비에서 네.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아. 그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자하고 코끼리 못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의 편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 똑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제 사자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TV에서 나오는 거는 아주 작게 네, 나오잖아요. 네. 진짜 커요. 그리고 사자 소리가 이렇게 하면은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예. 네. 꼭 가보고 싶네요. 마사이마라는. 꼭
추천합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라톤 뭐 케냐 선수들이 항상 우승하잖아요. 네. 뭐 사실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단거리, 장거리 뭐 다 잘하시잖아요. 네. 이게 케냐가 고원지대라서 훈련하기 좋은 조건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그 마라톤 선수들이 나오는 지역이 네. 따로 있어요. 그 엘도렛. 엘도렛 그 지역에서 이제 갈렌진 부족이 네. 마라톤 잘하시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갈렌진. 이 부족이 특별히. 네. 그래서 특히 갈렌진이 큰데 예. 이텐 엘도렛에서 있는 그 조그만 지역이 있어요. 이텐이라는 지역이. 네. 거기서 고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 환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예. 보면은 다들 이제 선수들 되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 유명한 이번에 엘리우드 깁초게 케냐에서는 네.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선수들 하나 중이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2019년에 그 마라톤이 2시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2시간 안쪽으로. 끝내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29분. 와, 이게 되나요? 1시간 됐어요. 29분, 42.195km인데. 맞아요. 1시간 59분 딱 대단하십니다. 끝나서 네. 그런 그 레코드가 네. 1시간 받았어요. 29분은 아니고 2시간 벽을 이제 깨신 분이신데, 예. 1시간 29분 너무 짧지 않나요? 네. 끝나셨어요. 아, 정말요? 2018년에는 예. 2시간이었고 네. 네. 2018년은 2시간이었고 2019년에는 1시간 59분이 레코드. 59분. 네, 네네네. 59분. 1시간 59분. 1시간 59분. 일단 너무 대단한 기록을 네. 세우신 분이고 네, 이번에 그 마라톤 뉴욕 마라톤에서도 케냐 분들이 남성 여성 다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남성 여성 다 우승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엘리우드 깁초게도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아마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17번으로 나오셨었는데 네네. 킵초게 씨가 킵초게. 17위. 17위 하시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나이가 아마 제 생각에 더 드시고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아마 네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이 부족 어린 아이들은 달려서 먼 거리를 또 이렇게 동학을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족 이야기하니까 케냐에 여러 부족이 있다고요. 네. 힐리스 씨는 그럼 저는 이제 키쿠유 사람인데 키쿠유죠. 네, 키쿠유 쪽. 근데 키쿠유 쪽도 여러 가지 거기 사투리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다른 키쿠유고 아버지를 이제 예리 지역으로 이제 분발이 돼 출신이 또 달라요. 다르시군요. 네, 네. 그래서 케냐 자체가 네. 부족이 33개 있긴 한데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족끼리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역 출신 지역이 다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키쿠유 사람인데 네. 두 번째 큰 부족은 루오예요. 네. 그래서 나는 루오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내가 키쿠유로 말하면은 그분이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키쿠유 제일 크고 그다음에 루오, 그다음에 루오죠? 이제 루이아도 있고 포콧도 있고 네. 예, 그렇게 여러 가지는 부족들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사이족이 있어요. 네네네. 마사이족도 마사이족은 있는데 유명하죠. 네. 예, 마사이족은 조금 하죠. 소수민족이군요. 예, 소수민족이고 근데 제일 좋은 게 이 마사이족은 자기 전통적인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케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네.
키쿠유 쪽은 중간에 있고 네. 루어 쪽은 조금 위에 있고 북쪽에 있고 예, 북쪽은 말고 북서쪽인가요? 북서쪽, 네네. 예, 북서쪽이 있고 그 다음에 포컷은 남쪽, 예, 또 남쪽이 지역에 있고, 따라 이렇게 예, 그래서 차이가 지역에 있군요. 따라 예. 예, 따로 있어요. 케냐를 이렇게 대자연을 가진 나라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실리콘 사바나라고 네. 부를 정도로 기술 혁신에서도 앞서 네. 있다고요. 이 부분을 오늘 특별히 좀 잘 설명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 케냐에 요즘은 네.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 그렇죠. 기업들이.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제 IT 쪽이나 네. 특히 요즘 이제 에듀텍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이제 케냐에 와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IBM이나 뭐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케냐 사람들이 채용을 하고 네. 그런 거를 있어요. 그래서 케냐는 아마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먼저 케냐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IT가 요즘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수화하는 기기도 만들었어요. 케냐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훌륭하고 그다음에 네. 너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케냐인데 네, 그래서 케냐에서 현금을 잘 안 써요? 사용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엠페사라는 네, 네. 앱이 있어요. 네. 그 엠페사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 결제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제가 만약에 심카드만 있으면 네. 누구한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네, 그래서 전화번호로 결제할 수 연결을 있고. 해서 네. 기계 스마트폰 아니어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기계만 있으면 되는 기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네네. 되는 거고. 그럼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좀 네.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현금을 잘 안 쓸 수도 있다 오히려. 맞아요. 현금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네네. 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금을 그 받으려면은 네. 그 결제를 하려면은 네. 그 전화기를 엠페사로 하거나 네. 몰에서 가면은 이제 카드 결제가 되니까 그거를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케냐에 가보시면 꼭 엠페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케냐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커피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네. 케냐 AA 맞아요. 예 많이들 드실걸요. 전 커피 많이 먹고 그리고 케냐 사람들이 네. 케냐 커피는 너무 유명하고 네.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커피의 특징이 있고 AA 커피는 기안부에서 나오고 네. 난유키도 야후루루도 나오는 커피도 있지만 네. 다양해요. 그래서 케냐 커피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케냐 사람들이 커피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오히려 차를 많이 드시는군요. 차를 너무 많이 먹고 케냐 커피는 수출 쪽으로 가고. 근데 요즘은 옛날엔 그 커피숍이 많이 없었는데 네. 요즘은 커피숍이 너무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 나이로비 시내에서 네. 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케냐 사람들이 커피도 즐길 수 있는 문화 만들고 네. 있다는 것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차를 어떻게 드시나요? 그러면? 차를 이 그 가루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루를 가지고 물 끓여서 네. 같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래요? 끓여서
거기다가 우유를 넣고 아, 그럼 밀크티로. 밀크티로 아, 예, 많이 그래서 드시는군요. 설탕까지. 네, 네. 예, 그래서 케냐 사람들이 아마 설탕을 너무 많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차를 그렇게 끓여서 보관하고 하루에 손님이 와도 네. 꼭 차에 있어야 돼요. 집에서. 예, 아. 그만큼 많이 먹는 거예요. 예. 네. 아프리카 하면 또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케냐가 우리 한국 이번 여름이 정말 덥긴 했는데요. 너무 습했어요. 네, 아, 습하고 죽을 덥고. 정도로. 근데 맞아요. 덜 덥다면서요, 케냐 기후가. 그냥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이 정도는 아니고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케냐 가면은 날씨에 먼저 빠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날씨가 너무 춥고 네. 덥고 춥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적도가 케냐에서 중간쯤에 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날씨가 항상 얼마 정도 비슷해요. 네. 1년 내내. 항상 예, 비슷한 비슷한 날씨. 네. 이제 다른 거는 아마 우기. 날씨가 언젠가요? 5월, 8월, 5월 그쯤에 나오는데 봄쯤이 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제 생각에. 그럼 날씨가 좋아서. 예, 햇빛만 강하지만 습하거나 뭐 많이 춥거나 네. 뭐 눈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예, 누구나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를 그렇군요.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네. 어디를 가면 좋을지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네요. 딱 한 맞아요. 번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마사이마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의 특징을 네네. 구경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나이바샤라는 지역이 있고 나뉴키라는 나이바샤는 있긴 한데 네. 나이바샤. 나이바샤는 볼 게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뭐뭐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이바샤 지열 그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플라밍고도 볼 수 있고 오. 그다음에 호수도 거기 호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자연적인 그 특징을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서 아주 추천을 네. 나이바샤에 네, 호수도 나이바샤. 있고 그런 사파리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네, 맞아요. 지열 아까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네. 스파, 온천도 맞아, 가능하고 온천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네. 있는 나이바샤 또 추천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못 하셔갖고. 케냐에서 오신 필리스 씨와 오늘 글로벌 초대석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